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단자와 루프, 그리고 메쉬와 노드의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자는요, 어떤 소자의 양단을 우리가 딱 끊을 때, 요 잘라진 부분, 이 부분을 단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소자의 양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쌍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소자 자체는 저항일 수도 있고, 뭐 전원 소자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뒤에서 배울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루프라는 거는 회로의 정의를 내릴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하나의 회로가 형성된 상태를 우리는 루프라고 부르고요. 이 루프가 형성되어야만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루프들이 이제 복잡하게 여러 개로 형성될 때에는 이 루프가 메쉬의 형태로, 이렇게 그물망의 형태로 표시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메쉬라고 하고, 이렇게 루프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메쉬, 그리고 그 메쉬와 메쉬 사이에 루프와 루프 사이에 이런 교차점이나 합치점을 우린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드와 메쉬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다양한 전류 전압의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드 해석법 또는 메쉬 해석법이라고 이제 불리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연결이 어떤 소자들이 저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는 형태와 이게 병렬로 연결되는 상태를 배울 것이고요. 당연히 이 소자들은 또는 저항이 아닌 다른 소자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커패시터나 인덕터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전류 전압과 전압 전원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뀔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이런 회로들을 해석할 때 직렬 연결 상태냐 또는 병렬 연결 상태냐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개념도 이해를 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개방 회로와 단락 회로라는 개념도 배우게 되는데요. 개방 회로는 어떤 스위치가 있어서 그 스위치가 오픈된 상태를 우리는 개방 회로라고 하고, 당연히 이제 도선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류는 흐르지를 못하고 그 사이의 저항은 무한대라고 우리는 표시하게 됩니다. 그 단락 연결은 이것이 딱 스위치가 닫힌 상태인 것이고요. 영어로는 이제 쇼트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압 강화는 존재하지 않고 또 사이의 저항도 0인 상태를 우리는 단락 회로라고 불려집니다. 이렇게 개방과 단락의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회로를 등가 회로로 만들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항을 지난 시간에 주로 이제 다뤘는데, 이번에는 이제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한번 설계하도록 하겠죠. 이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우리가 저항과 더불어서 소자의 삼요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항인 경우에는 이제 R로 표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했는데, 커패시터인 경우에는 우리가 전류를 저장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극과 음극 대전판 사이에 에너지를 저장한다고 하고, 이 대전된 상태에서 우리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를 않지만, 대전되기 전에는 이 전압에 비례하여, 전압의 미분에 비례하여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표기는 미분형 형태를 쓰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커패시터가 사용된 회로에서는 미분 방정식이 사용되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1차 회로 또는 2차 회로를 해가지고 제가 그 과목에서 후반부에 주로 집중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는 아마 이제 후반부에 본격적인 에너지 저장 소자를 다루게 될 것이고요. 이 에너지 저장 소자를 다룰 때 왜 미분 방정식이 사용되는지 그런 개념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회로들은 전부 앞으로 피스파이스와 그리고 이제 콜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이제 용어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커패시터는 전압의 미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형태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덕터는 반대로 전류의 미분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전류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적분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 커패시터도 마찬가지로 엄밀히 말하면 전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류의 적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인덕턴스는 전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류의 미분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뭐 미분이냐 적분이냐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관점을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전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커패시터가 적분기가 되는 것이고, 인덕터가 미분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커패시터가 미분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덕터가 적분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개념들을 머릿속에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그냥 개념만 다루는 것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일단은 그냥 이 공식 정도만 머릿속에 살짝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 이 공식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V는 L dT분의 DI 이것만 잘 기억해 놓으면은 커패시터는 그 반대구나. 커패시터는 V가 I로 바뀌고 L이 C로 바뀌고, 그 다음에 I가 V로 바뀌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아무튼 조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암기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니까 표기법, 그리고 단위, 그리고 공식 정도만 살짝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시죠. 뭐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니 유도성 리액턴스 하는 개념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다룰 테니까 그냥 유도성 리액턴스가 뭐다, 그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가 뭐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가 회로도상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바로 표시되는 것이 커패시터고, 이렇게 코일의 형태이기 때문에 모양도 이게 코일로 실질적으로 에나멜선이 감아 있는 형태로 표시되는 거니까 이런 모양을 쓰면은 이것이 L 인덕터를 의미하는구나. 또 단위는 헨리를 쓰는구나. 이런 정도만 일단은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커패시터는 표기는 약자로 C로 쓰고, 그리고 단위는 페럿이구나. 뭐 이런 정도만 이해하고, 회로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다. 이것만 여러분이 머리에 이렇게 두고, 본격적인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포함된 회로의 해석은 우리가 후반부에 다루게 될 것이니까 차츰차츰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 회로망을 설명할 때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교시에서 다루는 내용까지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용어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교시를 첫 주자를 리뷰를 한다면, 해석이라는 우리가 교과서를 쓰는데 조금 구하기는 어려울 듯 싶지만, 어떤 제가 최대한 자료를 잘 구성해서 교재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피스파이스를 설치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미리 좀 사전 준비를 시켰는데, 요거를 과제로 여러분들에게 첫 주자 과제를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주별 강의 계획에서 첫 주차에 과제를 하나 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클래스 강의동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어디에 이 클래스가 있나요? 여러분들 이 클래스에 가시게 되면은 제가 잠깐 볼까요? 이게 과제란에다가 과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주차의 과제는 여러분들 피스파이스와 콜앱의 설치 과정을 A4 용지 2장 분량으로 요약하시어 이렇게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콜앱과 피스파이스의 설치 과정을 좀 직접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주간에 공부한 내용을 체크하는 걸로 해서 피스파이스, 그 다음에 콜앱 설치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을 했고요. 앞으로 우리는 1차와 2차 회로까지를 목표로 해서 공부한다는 내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 회로와 전기 소자, 그 다음에 전원과 그 다음에 3요소, 저항, 카패시터, 인덕터의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하와 전류, 전압의 개념을 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직류와 교류의 개념, 그리고 저항과 오음의 법칙, 또 약간의 이제 오음의 법칙을 이용한 예제, 그리고 단자와 루프, 노드와 메쉬의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렬과 병렬 연결의 앞으로 회로의 구성의 기본적인 연결 방법, 그리고 어떤 스위치의 오픈 상태와 온 상태에 따라서 개방과 단락, 오픈과 쇼트의 상태의 용어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소자로서 커패시터의 개념과 인덕터를 소개하는 정도로 해서 첫 시간을 다룰 것이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러한 개념들을 좀 더 저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전기적인 회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스파이스를 여러분이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회로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회로를 그리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캐드 도구를 통해서 저항이라든가 또는 카패시터, 전원 전류들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서 여기다 그리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실습 시간에 보여드릴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전류와 전압이 표시되는지 하는 것들도 여러분이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제가 아까 수업할 때 1K에 2V가 걸리면 2mA가 계산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여기 2mA가 쫙 나오는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고, 요거 그리는 방법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유튜브 자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또 예습을 해서 피스파이스가 설치가 되면은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 가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석해 하는 것까지 또 미리 여러분이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코랩을 통해서 회로 해석하는 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코랩이 설치가 되면 이와 같은 코랩 환경의 화면이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코드가 있을까요? 회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메쉬 코드, 메쉬 해석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것이 실행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연결 중에서 이것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연결되고, 이건 파이썬으로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행렬의 어떤 인버스를 통해서 전류를 해석해가지고 전류를 해석한 결과들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저와 함께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냥 매뉴얼로 전류로 해석하고 전압을 해석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툴을 사용해서 저는 해석하는 방법도 소개를 할 것이고요. 또 일부는 이런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류를 해석하는 방법까지도 여러분들이 익힐 수가 있다 그러면, 그래도 지금은 컴퓨터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강의 자료도 인터넷을 통해서 좀 더 보강을 하고, 또 회로 해석도 이런 오아캐드와 같은 분석 툴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또 파이썬과 같은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전류 해석과 전압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병행을 해가지고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회로의 전압과 전류 해석, 파형 분석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떤 물리적인 통찰력을 잃지 않도록 왜 이런 개념들이 필요로 하는지, 또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회로 시스템을 해석하고 설계할 수 있는지를 공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열심히 좀 잘 따라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 소개를 좀 할까요? 네, 저 소개를 막상 안 했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저에 대한 뭐라 그럴까 소개를 하는 걸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에 사실은 오랫동안 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블로그 개인 블로그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 그 검색을 해보면 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게 인터넷이 좀 느린데요.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 그냥 고경철 블로그만 쳐도 제 블로그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블로그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네, 고경철의 인공지능 로봇 이야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로 들어올 수가 있고 여기서 제 여러 가지 제가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네, 회로 해석 요 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공부하게 될 내용들을 쭉쭉쭉 올릴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자료가 완성되질 않아 가지고 지금은 좀 뭐라 그럴까요? 네, 조금은 비공개로 많이 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과 강의해 나가면서 이 강의 진도에 맞춰서 제가 만든 자료들을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미리 드리자면 메시 해석법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저항들의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원리인데요. 네이버가 이제 떴네요. 네. 네이버에서 예를 들면 고경철 블로그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네, 여기서 검색 결과가 이제 고경철의 인공지능 로봇 이야기라고 바로 이렇게 첫 번째로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제 블로그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왼쪽 칸에서 회로 해석을 치게 되면은 제가 올리는 회로 해석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이제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아마 강의 한 3주차 정도부터 시작하게 될 메시 해석법을 미리 잠깐 보여드리면 이와 같은 이제 저항과 이런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전압전원에 대해서 전류가 어떻게 흐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키리호프의 전류 법칙이라는 걸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수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수식을 어떤 식으로 유도할 것인가만 뽑아내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해석은 뭡니까? 네. 연립방 정식을 푸는 거거든요. 연립방 정식을 그냥 풀 때는 손으로 풀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풀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 연립방 정식을 풀게 되면은 이것을 수치화해 가지고 파이썬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제 행렬식의 그 개수들을 요때 그대로 2차원 행렬로 그대로 입력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파이썬 코드에서 이 넘파이를 이용해 가지고 네, 행렬의 인버스 역행렬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네, 전류 I1과 I2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I1과 I2를 구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몇 암페어가 나온다. 이런 걸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계산하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개념만 이해하고 마치 우리가 컴퓨터와 또는 그쵸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듯이 그냥 컴퓨터의 파이썬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를 권해요. 이거를 교과서에 보면은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행렬의 역행렬까지 구하는 것까지 전부 표시를 하는데 그거는 좀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가 3개인 경우에는 3x3 그 뭐라 그러죠? 연립방정식이 되거든요. 이걸 왜 풀어요? 그쵸? 그냥 이식만 세울 수만 있다면 그렇죠. 이식만 왜냐면 이것은 일반적인 해법으로 구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메시 메소드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수식을
뽑을 수만 있다까지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이후의 전개 과정은 수치 해석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뭐 이렇게 복잡한 회로 같은 경우에도 메쉬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수식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 그러면 파이썬 코드로 3x3의 개수들로 표기하고 그것을 다 똑같은 식의, 그렇죠, 인버스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코드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아까의 그 콜앱 환경으로 가가지고요. 네, 여기다가 플러스 코드를 넣고 컨트롤 V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가 들어와 주게 되고, 여기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콜앱 클라우드 환경에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바로 우리 공부한 내용들을 실행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공부하기가 편한 세상이 됐습니까? 제가 공부할 때는 사실 계산기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고, 컴퓨터도 전산실에 가가지고 막 겨우 터미널 사용권을 얻어가지고 이걸 돌려볼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뭐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프로그램 컴퓨터도 빌려주고 코드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소스도 얻어낼 수가 있고, 이런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의 공부의 수준은 쭉쭉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가 없어서 내가 공부를 못하겠다, 또는 뭐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겠다, 그거 조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은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흥미와 관심이 제일 공부하는 에너지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의욕만 가지고도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책 살 돈이 없다든가, 또는 뭐 도서관 갈 시간이 없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공부를 가로막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뭡니까? 네, 인터넷으로 모든 자료가 넘쳐나고 또 컴퓨터까지도 실질적으로 빌려주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뭐 그다음에 또 뭐 일부는 이런, 일부가 아니죠, 뭐 웬만한 프로그램들을 다 공개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학생 버전만 공개를 합니다. 비스파이스 같은 경우도, 오아캐드 같은 경우는 일반 직장에서는 비싼 소프트웨어예요. 1,000만 원 이상 되는 소프트웨어인데, 학생들한테는 커뮤니티 버전이라고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공개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 사용자로서의 뭐 사실은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 전략이기도 하지만, 공부할 때는 이런 툴들을 쉽게 다운받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글, 콜앱, 또 피스파이스 이런 것들을 마음껏 다운받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다 환경이 구성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다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블로그를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갖고 공부해 나가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전기회로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안 갖고, 그리고 상당히 더 난이도 높여 나가면서 서서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도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좀 더 뭐 제 블로그가 또 소개를 드리자면은, 뭐 전기회로는 이제 회로 해석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조금씩 강의 진도에 따라서 자료들을 여기에 충분히 이제 올려드릴 것이고요. 지금은 뭐 일단은 일부만 다 비공개 처리를 해놔가지고 아직 자료들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제가 자료들을 다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 밖에 제가 그 관심 있는 분야들은 뭐 여러 가지 뭐 평생학습이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개념들, 물리학 개론 뭐 이러면 여기다가 뭐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한 천둥과 번개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제가 여러분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정기적인 어떤 성능들을 또 표시할 수 있다든가, 또는 뭐 우리가 저항을 배우게 되면 이제 감전의 개념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감전 같은 것들도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가. 감전을 제가 써놨는데 그게 아마 그게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그래서 아마 어디인가 찾아보면은 감전도 있을 것입니다. 네, 어디 있을까요? 막 다른 것들이 막 나오는데 특성 방정식 못 찾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찾아볼까요? 감전제가 아마 감전 자료가 딴 자료에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도 감전 한번 쳐보겠습니다. 감전 아주 중요한 거라서 제가 좋은 자료라고 생각했는데 네, 감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개론 쪽으로. 그래서 감전이라는 것도 안전사고에 있군요. 어려서 감전의 개념들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기와 저항, 전류와의 관계를 안다 그러면 왜 감전사고가 일어나고 감전사고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등등을 제가 두껍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또 감전의 개념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장부터 저항의 해석부터 다루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 주에 다시 또 힘찬 그걸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